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인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칼럼 85번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번째 사설 칼럼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변희수하사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변희수하사는 여러분들 이전에도 사설 칼럼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성 전환 수술을 하신 군인이죠. 그래서 성, 소, 수, 자였고 이거를 당당하게 밝히고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그만 군에서 심신장애 등급 내리고 강제 전역해서 1년여 만에 그만 삶을 마감하셨죠. 네. 그럼 이 분의 어떤 죽음 앞에서 홍세화님이 글을 쓰셨는데 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게 우리가 어떤 편견과 차별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아닙니다. 그죠? 편견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인간이에요. 한 인간입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인간의 존엄 앞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관심을 좀 가져야겠지라고 마음 먹고 끝날 것이냐. 아니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변화의 발전이 되는 것이죠. 밑거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오래전부터 제정하려고 꼭 이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약자들,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편견과 차별로부터 지금도 어딘가에서 쓰러지는 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라는 하나의 틀인 거죠. 그럼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눈치를 본다. 표 떨어질까봐 저 사람이 막 성소수자를 이게 옹호했대, 법을 만들었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욕을 먹을까봐 좀 주저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런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 홍세화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냥 안타깝네 라고 할 때와 그 일이 막상 내 자신의 일이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언젠가 어느 때 한번 여러분이 어느 삶을 살든 어디를 가든 언젠가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 좋겠죠? 전화 한 통 한다거나, 학생으로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이메일, 문자, 이런 걸 남기면 어떨까요? 네. 한 사람이 하면 그냥 그렇다 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되고, 어휘는 차차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강의를 들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요거 지우고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문 공부하겠습니다. 변희수하사가 끝내 세상을 등졌다. 돌아가셨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혐오, 차별, 배제. 이런 단어들 여러분. 편견, 혐오, 차별, 배제. 이거 우리는 갖지 맙시다. 자양분으로 삶의 통치 질서와 그런 환경의 한 존재로 맞서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에 붙였던 것일까? 당당하게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 수술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기갑부대, 그러니까 장갑차, 탱크 운전하는 부대가 기갑부대죠. 요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거수경례를 올리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는 기갑의 돌파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그의 울음과 외침이 뒤범벅된 울부짖음의 표정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회한, 후회와 한스러움, 후회, 안타까움, 안타까움이 회한입니다. 안타까움은 분노의 감정이 되어 육군 수뇌부, 보통 이제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되겠죠? 와 국방부를 향한다. 변하사의 선택을 허락하고 지지해준 부대장. 그러니까 변하사가 성전환수를 하겠다라고 그 직속 부대에는 얘기했는데 괜찮았어요. 이 부대장은 이제 변하사를 존중했던 그런 부대이죠. 동료 군인들과 달리 이 수뇌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상급,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되는 것이죠. 내려 전역을 강제했다. 쫓아낸 거야. 너 군인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심신장애. 이게 충분히 운전할 수 있고 기갑부대요. 충분히 똑같이 이전처럼 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게 이거다. 설령 그들이 직접 변하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군 복무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후보 시절에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견해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암묵적 표시로 대신하는 것인지, 청와대로부터는 유감 표명도 나오지 않았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전체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폭넓게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을 안 되기 좀 그렇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서 성소수자 문제는 아직 좀 해결하기 좀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기다릴 거냐. 합의라는 것은 이끌어가기도 하고 먼저 법과 제도를 만들면 합의도 따라오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언제까지 누가 왜 계속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 난을 통해, 이 칼럼을 통해 성소수자 해방 과제와 관련하여 칼럼을 썼던 서생은 자신이죠. 현실 정치인들에게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이 이제 아까 법과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살리는 거, 살게 하는 정치를 계속 사회적 합의라는 비겁함 뒤에 숨겨둘 것이냐고.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냐고. 살림의 정치를 좀 올려볼게요. 정치를 제외하면 정치의 소명으로 무엇이 남느냐고. 우리가 이분은 이제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가 예전에도 쌤이 글에서 정치는 거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모든 걸 다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그리고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합의예요. 합의.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뭐 지옥 같은 입시, 계속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합의를 하면, 정치 바꾸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시 이전까지는 못하죠? 10시 이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10시가 뭐야? 10년 전만, 20년 쌤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밤 11시, 12시, 1시, 막 2시, 막 날 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 그때는 10시까지 막 공부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법과 제도 10시 이후에 심야 교습 제한 법 제도 만들었잖아. 안 되잖아. 9시 등교, 9시까지 등교하는 거. 예전에는 1교시 이전에 0교시 해가지고 7시까지 등교하고 8시까지 등교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9시 등교? 말이 9시지. 일단 등교 시간은 8시 몇 분까지. 이런 거였거든. 그런데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치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왜 이렇게 비겁하냐. 왜 이것만은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인 거지. 이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왜 성소수자들에게만은 배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가 투표 유권자가 많다면 분명히 바꿨을 거야. 표를 계산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이 글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이 홍세화님의 어떤 깊은 안타까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자크 랑시에르에게 진정한 정치는 뭐냐? 배제된 자들의 주체화 과정이다. 처벌받고 소외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 당당한 하나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정치다. 정치적인 것에 관련된 책을 인용한 것이죠. 인용한 것입니다. 정치적 주체는 특정의 객관적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통치 질서에 맞서 정치 투쟁, 즉 저항을 펼칠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 랑시에르 학자는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랄까 이제 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틀을 깨는 것이 주체화 과정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주체적이라는 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틀을 깨고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주체화잖아요. 일단은 변희사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주체로서 행동했고 발언했다. 당당한 삶을 살았잖아. 아마 저 혼자의 싸움만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저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나와야 인권 신장이 되고 인권이 더 높아지고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싸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는 구태를 벗지 못한 통치 질서. 구태. 옛날에 올드 패션드한 통치 질서의 강고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안 바뀌잖아. 안 바뀌었잖아. 그를 통해 또는 그와 함께 변화를 기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도 차갑게 식어야 했다. 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자, 좀 지웠고. 변호사의 죽음 뒤에 안타까움이나 충호의 뜻을 표명한 현 정치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뿐 행동으로 나서는 정치인은 드물다. 행동으로 나서는 것. 정치인들의 행동은 다시 말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석함, 안타깝다. 의 표시만으로 변호사의 영혼을 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 없건만 작년 6월 2020년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별표에는 특별한 게 담겨 있지 않다. 나이, 성별, 장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장애 있다고 없다고 차별하지 않고 성적 지향, 내가 남성인데 여성, 여성인데 남성, 또 정체성의 차이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다. 당연한 얘기 한 거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회의원이 적은 탓에 법안은 10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에겐 변호사에 앞서 세상을 등진 김기홍 요분도 있어요. 성소수자 활동가의 한마디를 던지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글에서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문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저 살아가는 건데 왜 존재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 거죠? 왜 이런 합의가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그냥 나는 내 존재로 날 살아가는 건데 왜 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살아가는 것이고 야 너는 안 돼 하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연이은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지금은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후보는 퀴어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 보지 않을 권리는 보이지 말라는 거다. 없어져라.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다. 만약 그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조차 보이지 않게끔 변두리로 추방할 셈인가. 얄팍한 표 계산으로 배제의 정치. 배제. 없애는 거지. 관철. 달성하려는 게 그가 평소 주장해온 새 정치의 내용물인가. 이건 바로 이제 이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제하는 것은 구태의 정치라는 것이지 새 정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는.
얼마 전, 그 다음 달라. 얼마 전 타계한이란 말은 돌아가신 미국의 진보적 대법관, 진보, 사회가 좀 발전한다는 그런 것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여성인데 되게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그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바를 보고 이 사안을 판결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많으니까. 그때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길게 판단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날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읽고 고려해야 할 사람은 판사들보다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니, 시대의 기후를 미리 읽을 필요도 없다. 지금 눈을 옆으로 돌려 주변의 날씨를 참조하는 것으로 족하다. 날씨와 기후를 비유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거니와 진도를 좀 나가자. 빨리빨리 좀 나가자. 이 난을 통해 쓴 내용들을 또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끔 21세기 벽두인 2001년에 네덜란드의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권. 동성은 남성 커플, 여성 커플이라는 얘기죠. 처음으로 법제화되고 법과 제도로 만들어졌어. 유럽 나라의 속속 그 뒤를 이으면서 19세기가 노예 해방의 세기였고 20세기가 보통 선거권.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진 것이 100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남성들만 있었고 21세기는 성소수자들이 해방되면서 법제도가 인정됐으니까 해방된 거지. 시작되었다. 유럽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독일도 미국도 합법화했고 우리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도 합법화됐습니다. 동성 결혼권이. 21세기도 21년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동거권도 없다. 하지만 시대의 기후에 담긴 뜻은 명료하다. 분명하다. 아무리 부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하다. 어떤 성소수자 인권이라든가 차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 어떤 인식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노예 해방 얘들아 18세기 1800년대에 미국의 노예 해방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그렇지만 지금은 노예 해방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노예를 차별하는 거를 인정하겠어? 여성의 참정권? 아니 여성은 사람 아니야? 지금 여성들 참정권 주지 말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여성한테 무슨 참정권이야 무슨 투표권이야 집에서 애나 보라 그러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성 참정권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야 라고 할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이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야. 이 분에서 되었듯이 성소수자의 해방도 당연한 일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세계에서 변화가 되고 있잖아. 왜 우리나라만 늦냐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늦는 만큼 사람들이 죽어나잖아.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죠. 네. 파리와 암스테르담. 파리는 프랑스고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지. 네, 유치원 말하는 거야 지금은. 엄마가 둘이 친구를 가진 어린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제 학교로 침 찾으러 온 엄마와 오늘 찾으러 온 엄마가 달라. 무슨 소리지? 여성 커플이야. 레즈비언 커플이지. 레즈비언 커플은 아이를 입양하여 기를 권리 뿐만 아니라 정자은행을 통해 다시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권리도 누린다. 차별이 없네. 대리모에 관한 규제를 받는 게이 커플. 남자들의 커플은 이제 아기를 가지려면 생물학적 여성이 필요하잖아. 이게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훨씬 쉽지, 여성들은. 왜냐면 자기 몸에 정자가 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빠 없이 나는 거잖아.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장 날카로운 토론 주제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생물학적 아빠, 그 정자를 기증한 아빠, 누구인지 엄마가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엄마가 두 명이잖아. 누가 아빠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이제 앞서가는 그런 논란이 되는 것, 논쟁인 거지.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할 필요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정상가족이라는 게 뭐야?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가족인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여성 커플이 가족을 이뤘잖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면에서 정상가족이나 이런 개념이 이제 파괴될 거야, 이제. 그치? 가족은 그냥 가족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야. 그 다음에, 어디야? 알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유명한, 의미 있는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10조 헌법. 헌법 정신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국민이 아닌가. 모든 국민인데. 그지? 유럽의 성소수자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추구권에 비추어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없는가. 우선 차별금지법 이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언제까지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야. 힘을 모아야 돼. 어떻게? 정치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 수 있게끔 뭔가 힘을 압력을 좀 행사해야 돼. 이것이 변이수 하사를 비롯하여 죽음을 택한 성소수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소수자 해방의 날이 기어이 올 것이라는 시대의 기후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과제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낯설고 좀 여러분들이 좀 금기시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흐름을 보면 나아가게 되어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좀 그래요. 네, 잘 읽으셨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런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를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